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해충 강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벼가 아무래도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벼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벼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화 명나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나비목의 명나방과에 속합니다. 작은 이런 그 나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는 특징이 한 가지 이 해충학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얘의 형태적인 특징, 그래서 예를 들면 성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유충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아래 모양은 또 어떻게 생겼고, 자, 그거와 함께 얘네들의 그 발생학적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식물을 가해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방제법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특징은요. 이 명나방에 있어서 이와 명나방은 얘는 앞날개 쪽에 외현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7개의 점이 검은 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충이 조금 좀 이제 특색이 있는데요. 유충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로주에 5개의 라인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충과 성충을 구분하시면 좋고요. 여기 한 가지, 얘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밖에서 갉아먹는 것 같나요? 아니죠. 뭔가 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자, 얘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충이 벼 속을 가해해요. 얘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럼 벼 속을 가해하면 당연히 잎이 속에 뭐가 벌레가 기어다니고 이러는데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잎이나 이삭, 나중에는 줄기에 붙어 있는 이삭까지도 말라 죽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일화기에 해당할 때는 줄기를 가해할 때는 이제 얘가 줄기가 말라 죽는 심고경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줄기가 말라 죽는 그런 심고경에 해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더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수가 시작될 때 이삭이 백수 현상, 다시 말하면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백수 현상으로 수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화 명나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화 명나방에 이런 어떤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 이화계는 백수현상, 일화계는 신고경 현상 기억하시고요. 자, 얘는 발생이 이제 아무래도 노승유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충 중에서도 마지막 번데기가 들어가기 전에 그 단계죠. 그런 형태로 볏짚 속에서 아니면 그루터기 이런 잡초 속에서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유화 등이나 이런 것들로 방제를 하면 좀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가 있죠. 자, 벼멸구 가겠습니다. 벼멸구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우선은 자, 얘는 수컷 모양입니다. 자, 벼멀구는 수컷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암컷은 좀 똥똥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충의 날개라고 했는데 이 날개가 장시형, 다시 말해 긴 장시형이 있고 짧은 단시형이 있어요. 자, 얘는 단시형, 원래는 긴 장시형으로 와요. 우리나라에. 얘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비례해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 들어와요. 자, 그때는 장시형으로 있다가 단시형으로 좀 바뀌어요. 정착하면서. 자, 그랬다가 출수기가 되면 다시 장시형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특이하죠? 자, 그런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래 모양은 안 나왔는데 알은 약간 그 밥알처럼 생겼어요. 밥알처럼 생긴 그런 아이가 볏짚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볏짚에 알을 낳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벼멸구입니다. 자, 벼멸구는요 다른 것보다 피해 양상이 중요해요. 자, 얘는요 벼멸구든 애멸구든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 성충과 약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데기가 되지 않는 것은 약충이라고 얘기하고요.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있는 아이들을 유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약충인데요. 자, 약충과 어린아이와 성충 모두가 다 벼를 가해해요. 그래서 벼를 흡집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얘는 근데 다 아주 뭐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한번 그 충이 변지면 그리고 보통은 이게 날개가 있고 이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뭔가 가해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얘는요 뻥
이렇게 뻥 이런 식으로 논에 멍석을 깔아 놓은 것처럼 중간중간 멍석 깔아 놓은 것처럼 뻥뻥뻥뻥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만 가해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만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호퍼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중간에 타버린 것 같은 이렇게 화상 입은 것 같은 어떤 이런 형상을 띱니다. 그래서 논에 멍석을 깐 모양으로 별을 그렇게 가해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얘는요. 우선은 조생종보다는 만생종. 그래서 만생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피해를 보고요. 또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아주 잘 크는 비옥한 땅 이런 데 많이 생성이 되고 또 많이 비료를 더 많이 준 그러니까 그래서 질소질 비료나 이런 걸 많이 줘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이 아니라 좀 쑥쑥쑥쑥 빨리빨리 자라게 한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벼멸구나 이런 어떤 그 곤충 해충에 가해를 받을 때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답보다는 습답이라고 하죠. 습답이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이 어떻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서 날아와요? 중국에서 남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대표적인 돌발해충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방제는 그거예요. 우선 비례 시기를 적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횟수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서 적재적시에 약을 처리하는 것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등멸구도 마찬가지로 얘도 좀 특이해. 멸구잖아요. 멸구.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얘 좀 특징이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요 소수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백색의 마름모꼴에 해당하는 뭔가 그림 같은 것이 존재하죠. 자, 그게 흰등멸구의 특징인데요. 흰등멸구는 여기 분류를 여러분 꼭 알으셔야 돼요. 자, 분류학적으로 매미목의 멸구과에 속합니다. 얘는 자, 매미목의 멸구과에 속하는 아이로 자, 얘는 성충의 뒤에 저희 소수판 쪽에 뭐가 있다 여러분? 마른 목골에 백색 무늬가 있다. 유충도 비스슨하게 생겼죠. 몸 전체가 흰색의 담황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암갈색으로 약간 좀 이렇게 거뭇거뭇하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피해 양상은 뭐냐면요. 자, 얘는요, 주로, 볕대 있죠. 볕대 아래쪽에를 흡줍해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흡줍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흡줍이라는 건 뭐죠? 다 이게 즙을 빨아먹는 거죠. 근데 빨아먹을 때 뭐다, 여러분? 성충과 약충이 다 그런 어떤 볏즙을 빨아먹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흡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렇게 반점 같은 거 있죠? 반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 특히나 얘는요 흰등멸구는 포장 내에 균일하게 아까는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했을 때는 멸구는 어땠어요,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뻥뻥뻥 구멍이 뚫어지듯이 그렇게 멍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얘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구보다 기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으면서 또 비례양도 엄청 많아요. 거의 10배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등멸구가 훨씬 더 많이 피해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온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남서풍이죠. 남서풍을 타고 같이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보통 이제 우리 논에다가 이제 이항을 해서 이제 막 수수수수 벼가 잘 자라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비례 횟수나 비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전문 약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화 등 있죠. 유화 등을 통해서 발생 예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요. 특히 이제 벼멸구에 비해서는 감수성이 되게 커요. 유화 등에. 그렇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좀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에는 애멸구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애멸구 보신 적 있었죠? 뭐 때문에 봤죠? 우리가? 그죠? 바이러스병. 자, 여기 보면은 매미목의 멸구과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자, 얘는 장시형과 단시형이 있는데 장시형은 약간 그죠? 그 날개 길이가 좀 긴 거. 자, 그다음 단시형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죠.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한 이렇게 날개가 이게 짧은 그런 단시형 형태의 두 가지를 띠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요 머리 부분이 약간 돌출됐어요. 약간 볼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자, 이것들이 돌출부가 있고 거의 장시형이에요. 그 날개는 연한 색깔에 해당하는 투명한 황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약충입니다. 약충도 한번 여러분 좀 보시고요. 얘는 약간 연노랑색에 속하죠. 연노랑이나 아니면 얘가 연노랑이다가 약간 나중에
나중에 조금 더 노령이 되면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성장을 하면은 다망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존재한다.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내는 형태적인 거는요, 여러분이 사진을 자꾸 보면서 얘 특징을 자꾸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걸 다 어떻게 외우시겠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진을 보고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 제가 옛날에 식물공학에서 공부할 때는 ML구면 ML구를 다 그렸어요. 노트에다 그려보고 얘 특징이 뭐지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를 외우기보다는 이 사진을 판독해서 외우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얘는요. 안 좋게도 얘도 마찬가지로 약충과 성충이 이게 약충이든 약충 한 무리가 이렇게 가해하는 거는 그래도 성충까지 합세하는 것보다 좀 낫거든요. 근데 약충과 성충이 한꺼번에 가해를 하면은 거의 식물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파생도 크고요. 자, 어쨌든 약충과 성충이 모두 벼를 흡집하는데 얘가 아주 문제가 뭐냐면 바이러스의 매개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바이러스의 매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벼 줄무늬 입마름병, 그러니까 검은줄이죠. 검은줄 오갈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선은 줄무늬 입마름병 우리 뭐라 그랬죠? 애멸구에 의한 거라 그랬죠? 애멸구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 옮기는 특징이 있는데 자, 얘는 영속적이면서 경란 전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잎이 흰 줄이 가면서 이렇게 라인 얘가 이게 꼬불랑 되는 거죠. 이렇게 꼬불랑 되면서 완전한 새 잎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소화 이렇게 외소화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벼 검은줄 오갈병입니다. 자, 얘는요 경란 전염을 하지 않아요. 애멸구지만 경란 전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잎이 기형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잎이 기형이 되면서 굉장히 진초록, 진녹색이 되고 그리고 위축되고 잘 자라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애멸구 같은 경우는요. 1년에 몇 회? 5회 발생을 하고요. 사령충에 해당한 나이가 어떻게 해요? 월동합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몇 년충에 월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년충에 월동을 하는지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이러스의 매개충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례해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알았는데 이제는 비례한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제는 비례해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약재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동매미충 이것도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경란 전염을 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매개충입니다. 자, 얘도 매미목의 멸구과에 속하네요. 자, 여기 보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죠. 자, 얘는요 암컷과 수컷의 모양과 색깔이 좀 달라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수컷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저희 다리 좀 보이시나요? 다리가 어떤 색이에요, 여러분? 까맣죠? 흑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여기 흑색을 띠고 있고 특히나 이 암컷과 수컷의 약간의 모양새가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피해는 뭐냐면요. 얘는 성충과 약충이 둘 다 가해를 해요. 가해를 하는데 얘는 줄기나 이삭을 흡집을 해요. 이삭을 흡주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끝내는 그게 나중에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알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성을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실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얘는 배설물을 이제 응가를 싸는데 그 응가가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경란 전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난 알도 그런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피해를 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끝동매미충이다. 기억하시고요. 1년에 4, 5회 발생하네요. 사령충, 약충의 형태로 논뚝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데서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방제법이 다른 것보다도 월통초, 다시 말하면 잡초를 방제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전문 약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벽노린재. 자, 벽노린재는요. 저도 이제 벼는 사실 키워보진 않았지만 벼 예찰을 하거나 관련된 거를 조사하러 가면은 이제 먹노린재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 먹노린재의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 매미목의 노린재과에 속하는데요. 이 노린재가 나쁜 게 뭐냐면 끝내는 이 이삭을 건드려요. 이삭을 건드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을 건드리면 끝내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 이삭이 저희한테는 벼가 되고 저희가 어쨌든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 활용을 하는데
이삭을 건드리니까 끝내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성충은 몸이 진한 흑색입니다. 그래서 먹너린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충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색깔이 좀 더 그죠? 좀 흐리죠. 자, 그리고 얘는 피해를 어떻게 주냐면요. 이 피해 좀 잠깐 보세요. 요 부분 좀 보세요, 여러분. 자, 우선 얘는 흡습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즙을 빨아먹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줄기와 잎을 흡즙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요? 잎을 가로로 흡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로로 흡즙하니까 이 중간에 가로로 흡즙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휘게 만들겠죠. 부러뜨려요.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은 쭉 뭐죠, 여러분? 잎이 영양분이 못 가니까 어떻게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위가 말라 고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출수 후에는 이삭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잎을 가해했다가 좀 지나서 애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이삭이 생기게 되면 이삭으로 가서 이삭을 흡즙을 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쭉정이가 되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쭉정이나 쭉정이가 되거나 찌른 곳은 누런 색깔 반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먹노린재가 그래서 이 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데 그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벼 알을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충의 형태로 뭐 한다, 여러분? 낙엽 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잡초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논 주변에 가면 항상 잡초를 제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동철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다양한 어떤 해충들의 월동철을 없애야 그래야지 다음에는 그만큼의 어떤 그 해충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물바구미. 벼물바구미는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도 만들고 있지만 벼물바구미는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피해가 커요. 왜 피해가 크냐면 보세요. 얘는 매미목의 노린재과입니다. 자, 얘는 이게 있어요. 요 바구미를 봤을 때는 크다 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유충이에요. 유충. 이 유충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뿌리를 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유충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등에 이렇게 흑색 반점이 있는 이렇게 좀 검정색 반점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는 두 가지 저기를 해요. 수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물가에서 살면서 수서 생활을 진행을 하고 얘는 특히나 유분이 많은 그런 벼의 뿌리 속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뿌리 속에 가해를 하고 얘를 털어내면 어때요? 막 이렇게 유충이 둥둥둥둥 뜹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충 있죠. 요 유충은 뿌리를 가해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성충은 뭐를 가해요? 잎을 가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 잎이 지금 얘가 갉아먹은 피해인데요. 얘는 어떻게 갉아먹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갉아먹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직사각의 형태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갉아먹은 흔적이 있다. 그럼 벼물바구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성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위에는 잎을 갉아먹고 유충이 뿌리를 가해를 하는데 뿌리를 가해하는 양이 더 커요. 그래서 어때요? 어쩌면 유충이 많을수록 더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유충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게 특징입니다. 유충이 훨씬 더 섭식량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얘는 그래서 성충과 유충이 다 가해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벼물바구미는 마찬가지로 잡초라든지 낙엽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5월부터 이제 벼 물속에다가 이제 알집으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얘가 이제 부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뿌리를 가해하죠. 가해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성충이 되는 6월 중순부터는 성충이 되면서 잎을 가해해요. 그래서 잎까지 가해하고 나중에 8월 하순에 월동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문 약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류나 기타 작물입니다. 자, 우선은 조명나방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조명나방 진짜 많아요. 어디에? 옥수수에. 여러분 옥수수 많이 키우시죠? 자, 옥수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해충 중에 하나가 이 조명나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수컷은 암컷보다 비해서 이제 색이 좀 짙은데
얘는요, 암컷이 옥수수 있죠, 여러분. 그 옥수수 안에다가 난괴를 놔요. 특히 이제 옥수수 잎 뒷면에다 놨는데 뒷면에 난괴라는 게 뭐냐면 거의 알을 그냥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쫙 발라준다. 그게 난괴예요. 난괴라는 게 알덩어리란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그냥 그 지렁이 같이 생긴 그런 그죠? 애벌레들이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여기 유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해를 하고요. 얘는 특히나 유충이 이제 잡식성이긴 해요. 근데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먹고요. 똥을 많이 싸요. 그래서 막 되게 지저분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가해를 하면 지저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1년에 2회에서 3회 발생을 하고요. 특히 유충의 형태로 줄기에서 월동을 합니다. 자, 전문 약재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자, 콩나방 요것도 많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콩 까보면 아실 거예요. 콩 까보면 요런 거 보이시나요? 요런 거? 예, 요런 거. 자, 이런 꼬투리 안에 이렇게 이 벌레 있는 거, 이 유충의 유충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얘는 나방이기 때문에 나비목의 명나방과에 속합니다. 자, 얘는 작아요. 사이즈는 엄청 작은데 얘가 이제 주황색의 유충 있죠, 유충. 요 유충이 콩에 있는 요 콩깍지를 가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유충이 꼬투리를 먹어 들어가면서 여물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저희가 상품성으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문제는 또 나중에 나갈 때 보면요,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가해하고 나면은 구멍을 내서 탈출을 합니다. 자, 여기도 1년에 1회 발생하고요. 노숙 유충의 형태로 땅에 떨어져서 고치를 만들어서 월동을 해요. 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윤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에 해당하는 약재를 처리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큰 28전박이 무당벌레. 우리가 무당벌레 하면 다 익충으로 많이 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충도 있어요. 그래서 익충이라고 하면 칠성무당벌레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 그 해충 같은 경우는 요 바로 28전박이 무당벌레인데 이 점이 이제 28개 정도 된다고 하죠. 대칭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대칭으로 해서 똑같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의 점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유충이 또 문제죠. 그죠? 유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긁어먹습니다. 유충이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불룩불룩. 그죠? 자, 얘가 근데 먹는 게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성충과 유충이 다 감자 잎을 많이 긁어먹어요. 그리고 다른 잎들도 많이 가해하는데 특히 감자를 좀 많이 갉아먹습니다. 잎 뒷면에 옆육을 갉아먹고 특히 표피만 이렇게 뜨는 거죠. 포 뜨듯이 긁어가지고 그 옆육만 갉아먹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차곡차곡 갉아먹기 때문에 흔적이 이렇게 남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남죠. 자, 그래서 이게 피해가 되면 나중에는 이곳이 나중엔 다 뻥뻥 뚫리면서 그물이 이렇게 그물맥이 생기죠. 자, 그게 특징입니다. 이런 3회 발생하고요. 성충으로 월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동의 형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월동의 형태가 다른 것은 뭐 맞는 것은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니까요. 월동의 형태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엔 채소에 해당하는 해충인데 채소 해충 굉장히 많겠죠. 원예 작물과 채소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벼룩 잎벌레.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배추 농사를 질 때마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톡톡 튀어서 잡기도 어렵고 중요한 건 얘는 성충과 유충이 다 가해를 하는데 이게 차라리 잎만 가해하면 얘네들만 잡으면 되지만 땅 속에 있는 뿌리까지 가해하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 저기 앞에서도 봤겠지만 뿌리까지 가해하는 건 어렵거든요. 자, 근데 벼멀구가 아까 그랬죠. 벼물바구미.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가해하면서 위에 또 잎을 가해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성충은 잎을 가해하고요. 마찬가지 유충은 뿌리를 가해합니다. 그래서 잡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자, 우선은 성충은 이렇게 얘는 좀 또렷하게 보이시죠? 성충은 약간 그 딱딱한 얘가 지금 딱정벌레 목의 잎벌레과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그 껍질에 해당하는 그런 날개를 그래서 그 딱딱한 날개를 딱지 날개죠. 이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황색깔 그 약간 좀 라인이 그려져 있죠. 자, 근데 얘는 벼룩처럼 톡톡 튑니다. 그래서 벼룩 잎벌레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충은 이렇게 유백색이에요. 왜냐하면 뿌리 속에 이 땅속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백색을 띠고요. 자, 얘는 땅 속에 흙 속에서 번데기를 형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성충이 되면 이제 지상부로 올라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장구멍을 냅니다. 잎에
뻥뻥뻥뻥 구멍을 잘 내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유충은 뿌리를 가해를 해서 이렇게 뿌리 속을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특히 뿌리를 우리가 이렇게 뭔가 활용해서 먹는 뭐 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굉장히 피해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 문제를 주고 그래서 근체류의 상품성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얘는 1년에 4, 5회 발생을 하고요. 특히 월동은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전문 약재. 자, 그 다음에 담배 거세미 나방 보겠습니다. 자, 이 담배 거세미 나방은 고추 농사 지시는 분이 엄청 싫어하는 이 나방이 바로 이 구멍 뚫는 이 담배 거세미 나방입니다. 자, 얘는요 엄청 다양하게 가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무배부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가해를 하는데 얘는 담배 거세미 나방은 나비목의 밤나방과에 속합니다. 되게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보기에도 그죠? 유충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성충도 그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특히 유충은 색깔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더 저희가 접근하기가 싫죠. 자, 얘의 특징이 뭐냐면 유충이 성충은 괜찮은데 유충이 식물의 줄기나 아니면 잎이나 아니면 봉오리나 이런 데 과실까지 가해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잎과 줄기 같은 경우는 갉아서 그래서 표면만 날리고 다 갉아서 먹습니다. 자, 그리고 과실로 갔을 때는 과실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자, 이게 다 뻥뻥뻥 뚫은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뻥뻥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서 그렇게 해서 상품성 자체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담배 거세미 나방입니다. 자, 얘는요 청색 형광등으로 발생 최성기에 이 부분을 예찰을 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의 발생 밀도가 높아졌다. 여기에 이제 발생이 좀 많았으니까 빨리 약 처리를 해야겠다 해서 판독해서 바로바로 전문 약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경과는 4, 5회에 발생하고요. 유충 번데기로 월동을 해서 그 월동을 하고 그리고서는 다음 해에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 입굴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입굴파리 왠지 입에 굴을 팔 것 같죠?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자, 외래해충이고요. 자, 이렇게 입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저는 옛날에 오이의 입굴파리가 아니라 입굴파리가 이렇게 오이에 가해한 흔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수박, 참외, 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시설 작물에 이렇게 입을 이렇게 굴을 파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애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그죠?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죠? 아메리카니까 왠지 외국에서 온 것 같죠? 예, 그래서 외국에 온 외래 해충에 속합니다. 특히 화이를 수입했을 때 같이 들어온 그런 전례가 있고요. 얘는 유충과 성충이 모두 가해를 하는데 유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속에다가 속을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 조직에 갱도라고 하거든요. 갱도를 뚫고 이렇게 가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굴파리예요. 그래서 입굴파리, 굴파리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다음 성충의 산란관으로 이 표면에 상처를 내고 흡수를 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얘는 흡집성인데 성충은 흡집성인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 입속에 들어가서 뭔가 그 가해를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잠입성 아니면은 식엽성 아니면 잠입성이라고 합니다. 잠엽성이라고 하죠. 잠엽성에 해당하는 아이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입굴파리, 아메리카 입굴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한번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얘는요 온실에서 아까도 얘기했었죠. 시설 온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1년에 15회 이상 발생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입 조직에 이렇게 산란관으로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산란관으로 어떻게 해요? 입 저기를 낳죠. 알을 낳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얘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 하우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랭사라든지 얘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주는 그런 망을 쳐놓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흡즙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매개충들 잠깐 볼게요. 우리 매개충 하면은 대표적인 게 진딧물 그리고 또 뭐 배우셨을까요? 우리 총새벌레 그죠? 자, 이런 것들 배우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진딧물입니다. 자, 진딧물 대표적인 매미목의 진딧물과에 속해요. 자, 이 아이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날개를 만들었다가 날개를 없앴다 그래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원래 진딧물은 천여생식을 해요. 천여생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몰라요. 원래 알을 낳을 것 같지만 얘는 새끼를 낳습니다. 자, 새끼를 낳아서 훨씬 더 번식을 많이 시키죠. 근데 모든 새끼들이 대부분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말이 좀 이상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그죠 암컷이에요. 그래서 암컷에 해당하는 아이를 낳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식물이 너무 많이 번식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흡집을 해서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던 수컷을 잡아요. 그래서 교미를 합니다. 교미를 하고 어떻게 해요? 날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날아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알을 부화시켜서 그래서 다시 또 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교미를 해서 알을 낳죠. 그런데 얘네 번식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천여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천연생식을 시키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돼서 더 이상 여기서 견디기 어렵다. 환경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빨리 교미를 해서 다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시충, 유시충이라는 것을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무시충 얘는요. 무시충 같은 경우 머리나 여기 보면은 지금 무시충이죠. 무시충은 뭐죠, 여러분? 날개가 없는 거죠. 자, 요런 이렇게 검은 색깔에 해당하는 모습을 띠게 되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얘가 나중에 무시에서 유시충이죠. 이제 그 날개를 다는 어떤 그런 유시충이 되어갈 때쯤 되면은 흑록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흑록색으로 해서 날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기주가 있는데 기주라는 거는 얘가 가해하는 식물이에요. 자, 근데 이 여름에 같은 경우는 다르고 겨울에가 또 좀 다르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름에는 얘네들 고추, 오이, 수박 겨울에 잘 자라나요? 안 자라죠. 끝내는 얘네들은 여름철만 끝나면 다 없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애들을 막 흡집했다가 겨울이 되면은 무궁화 나무, 석류나무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다 안 죽죠. 안 죽고 계속 그 다음에 또 단연생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 죽어서 아예 형태적으로 식물 자체가 없어지지만 얘들은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름에 여기를 막 지나다니면서 가해를 해요. 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즙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얘네가 없어지니까 이 겨울 기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무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나무에서 있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 그리고 다시 고추나 이런 게 자라면 다시 글로 날아가죠. 자, 그래서 기주가 다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얘는요 강제 방법이 천적을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 중에 콜레마니 진딧벌이라고 그 벌에 해당하는 아이가 어디다 진딧물에다 알을 넣습니다. 알을 넣으면 그러니까 진딧물 몸속에다 알을 넣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여기서 부화가 되겠죠. 부화가 되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생육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진딧물이 꺼멓게 타서 죽어요. 그걸 머미라고 하거든요. 자, 머미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천적을 이용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그죠 발생을 많이 하죠. 그죠 1년에 33회나 발생을 합니다. 얘는 성충과 약충이 모두 입에 즙을 흡집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가뭄이 되면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얘는 가뭄에는 확 번졌다가 장마가 되면 좀 확 줄어요. 왜 줄을까요? 장마가 되면 비에 쓸려서 내려가요. 그래서 싹겨 내려가다가 다시 또 번져요. 건조하면.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 매개충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온실가루이 가겠습니다. 자, 온실가루이 매미목 가루이과에 속하는데요. 얘는 시설하우스에 엄청 문제가 되는 외래충입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작은 나방이에요. 조그만한 나방인데 얘를 툭 치면 우르르 막 무슨 그죠? 막 그런 먼지가 날아가듯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성충이고요. 그 다음에 약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약충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요. 자, 여기 온실가루이는요, 천적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전문 약재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시설 하우스에서 대부분 월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안에는 따뜻하니까 따뜻한 곳에서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는 약충, 성충 다 가해를 해요. 다 흡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특히 잎 뒷면에서 흡집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새순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식물을 말라 죽게 하기 때문에 얘는 정말 발생하면 정말 골칫덩어리가 이 온실가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얘는 그을음병을 발생해서 응가를 싸거든요. 그래서 그을음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의 매개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담배가루인데요. 앞에서 우리 봤던 온실가루이랑 같은 매미목의 가루 이과에 속하고요. 똑같이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아이인데요. 특히 이 아이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 온실가루이 잠깐 앞에 볼까요? 앞에 온실가루이 보세요. 자,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얘는요, 약간 벌어졌죠. 약간 얘와 얘 그 날개의 중간이 좀 벌어져 있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온실가루에 있는 날개를 펴고 앉아 있어서 펴고 앉아 있어요. 얘는. 자, 그래서 약간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얘는 우선은 이게 일자예요. 일자로 떨어져 있죠? 요게 바로 이 뭐예요? 네, 여러분 담배가루입니다. 담배가루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형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시설하우스에 많이 발생하는 바로 외래해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다른 것보다 그 배설물 응가, 끈적거리는 응가를 싸서 그을음병을 일으키는데 더 안 좋은 거는 담배가루이가 바이러스의 매개충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런 매개충이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가루이들은요. 어쨌든 간에 그 잔재물을 빨리 치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염이 된 잔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각하시는 게 좋고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약제 저항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흡집성 해충 그래서 그 특히 총체벌레라든지 아니면 응애 아니면 이렇게 가루이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다발생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 농업하실 때마다 약을 쳐요. 어마한 약을 칩니다. 그럼 끝낸 얘네들은 뭐를 가지게 되냐면 내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성을 통해서 약을 쳐도 죽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게 약제 저항성이에요. 그래서 약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담배가루이는 약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을 한 번에 치시면 안 죽어요. 그래서 A약을 친 다음에는 B약, 그래서 교차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차를 해서 A약을 쳤으면 다음에는 B약을 쳐야 그래야 방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지에서는 1년에 3, 4회 정도, 시설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죠. 10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자, 토양해충입니다. 자, 토양해충에서는 땅강아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죠? 전 땅강아지 갖고서 놀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은 막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나거든요. 자, 메뚜기 목에 땅강아지 과에 속하는 아이고요. 자, 얘는 앞에가 이렇게 그 뭐죠? 이 발이 좀 이렇게 땅을 잘 이렇게 팔 수 있게 굴을 잘 팔 수 있게끔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계란형에 가까운 그런 머리와 땅을 잘 팔 수 있게 하는 다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청각기관은 없습니다. 없고 암컷은 산란관이 태아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성충하고 약충이 있는데 둘 다 가해를 해요. 얘도. 그래서 작물을 가해하는데 보통 지표면에 있는 이렇게 지금 이게 뿌리가 있죠. 이 식물이 있으면요. 요 부분 있죠. 땅가 쪽. 요 땅가 쪽을 가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태가 식물이 잘 크지를 못하겠죠. 자, 월동약충이 뿌리를 가해하거나 특히 이제 지표, 통로를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뿌리를 아무래도 건들겠죠. 아니면 이렇게 식물을 건들겠죠.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년에 1회 발생을 하고요. 성충과 약충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고자리파리. 이 고자리파리는요, 제가 파 키웠을 때 고자리파리 때문에 끝내는 파 수확을 포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한 벌레입니다. 자, 고자리파리. 말 그대로 파리예요, 파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많이 보셨나요? 자, 근데 얘는 유충이 문제, 유충, 구더기가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해야 할까요? 그죠? 뿌리를 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양파나 이런 얘는 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근이잖아요. 자, 이런 구근 속으로 들어가요. 이 구데기들이. 그래가지고 이 구근 속을 파헤치니까 이 위에 상부가 잘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고자리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뿌리 속을 가해해서 파가 이렇게 있으면 파의 밑에 부분, 그죠? 이 밑부분을 가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을 먹고 들어가서 줄기까지. 그래서 얘는
이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서 줄기까지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충이 작물의 지하부를 가해하고 잎이 그렇게 되면 황변이 되거나 갈변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생육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느 부분 그죠? 성충이 아니라 요 유충이 가해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자리 파리는 땅속에서 번데기를 월동합니다. 1년에 3회 발생합니다. 자, 얘는요, 토양 살충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뿌리 파리 요즘 많아요. 왜 많아요, 여러분? 네. 왜 많아요? 요즘에 실내 식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토를 깨끗하지 못하게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면요. 얘는 파리목인데요. 검정 날개 버섯 파리과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오이토마토 고추 이런 파프리카 이런 작물들 특히 시설 작물에 많이 생기는데요. 얘는 성충은 그닥 문제 없어요. 유충이 문제예요. 자, 유충이 햇빛을 기피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습한 곳을 좋아해요. 습도가 많은 곳을 좋아하고요.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다른 것보다 유충이 아까 가해한다 그랬죠. 유충이 뿌리를 아니면 지제부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땅가 있죠. 여기 식물이 있으면 식물 밑에 뿌리가 있는 요 땅가를 가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나 양분, 수분 이동을 못하게 하고 특히 영양 불량을 만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태가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얘가 또 이렇게 지저분한 그게 숙성되지 않은 퇴비 있죠.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퇴비 이런 데다가 산란을 해요. 그래서 특히 숙성이 잘 안 된 이런 어떤 그런 상토들 이런 것들을 집에다 놓고서는 식물을 키우면 거기에 파리가 꼬여요. 이 작은 뿌리 파리가. 그래서 은근히 실내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유충은 감자 절편을 이용해서 유인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그 성충 있죠. 날아다니는 파리. 자, 이런 아이는 황색 트랩으로 요즘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꽂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농장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걸 놓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줄로 달아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노란색, 황색 트랩을 만들고 황색 끈끈이 트랩을 만들고 거기에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또 토양해충이네요. 자, 요거 응애. 이 토양해충 중에 뿌리응애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해충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근 있죠. 구근에 해당하는 이 양파, 마늘 우리 많이 드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정말 살충하기도 어렵고 토양에 발생하는 원래 해충들은 사실은 방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여기는 거미강. 얘 뭐예요, 여러분? 뿌리 응애잖아요. 응애는 다 뭐예요, 여러분? 거미입니다. 거미 중에서도 무슨 거미? 흡집성 거미. 그래서 흡집을 하는 거미이고요. 그래서 응애목의 진응애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다? 곤충이 아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구근 화해류에 많이 가해를 하고요. 특히 구근류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얘는 이제 성충은 유백색이면서 서양 배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서양 배 모양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성충은 다리가 몇 개? 예, 모두 8개, 4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충이 있죠. 조그만 애기들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6개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성충과 약충이 모두 식물을 가해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되게 위험하다 그랬죠. 자, 모두 가해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근해.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게 응애가 막 발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양파나 마늘 같은 건 다 구근을 먹는 거잖아요. 그 구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가 저장 창고로 들어가면 걔가 거기서도 계속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뭔가 상품성 있게 활용하려다 보면은 이미 막 대발생을 해버린 그래서 저장고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얘는. 그래서 수확할 때 최대한 발생을 억제시키거나 관련된 약제나 관련된 방지를 잘 하셔서 저장고에 들어갔을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뿌리 응애는 1년에 10회 발생하고요. 성충과 약충이 구근 속에서 땅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고온 다습한 그죠? 특히 이제 그 곤충들은요, 위에서 사는 애들은 건조한 상태를 좀 좋아하는데 토양에서 있는 애들은 굉장히 습습한 상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곤다습인 상태에서 번식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얘는 특히나 연작지, 그래서 연작이라는 건 계속 똑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그런 연작지나 유기질이 풍부한 그런 산성의 모래 땅, 그죠? 모래땅. 산성의 모래땅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산성의 모래땅에서 피해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얘는요, 연작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특히 같은 작물, 마늘을 심었다. 거기에서 뿌리응이 생겼다. 그러면 다음엔 다른 작물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토양 살충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토양에다 뭔가 살충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작을 안 하고 윤작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실해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실해충은 알겠지만 과실수 그러니까 뭐 사과, 배, 그죠? 복숭아 뭐 이런 건데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그 뭐 해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방류에 해당하는 복숭아 심심나방이에요. 이 복숭아 심심나방은 이렇게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 아니면 배나무, 자두, 살구 이런 우리가 보통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과수들의 가해를 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성충은 나방이죠. 딱 봐도 그죠? 뭐 이렇게 주둥이가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나방인데요. 자, 얘는요. 문제가 유충이 문제예요. 사실 성충보다는 유충이 이렇게 가해를 합니다. 유충이 어떻게 가해를 하느냐? 그죠? 이 안에 과실 안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해를 해서 과실을 이렇게 그 섭취를 하는 거죠. 자, 과실을 섭취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끝내는 저희가 과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유충의 색깔이 복숭아를 가해하는 이 심심나방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약간 좀 노리끼리해요. 자, 그런데 배 있죠. 사과 배를 가해하는 거는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두 가지 종류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얘는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똥 있죠, 똥. 이 배설물을 안에다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해를 받았을 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열어보면 이렇게 심하게 가해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얘가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먹었으면. 그죠? 나가게 될 때는 더 큰 구멍을 냅니다. 그러니까 과실 내부를 다 뚫고 난 다음에는 탈출구는 훨씬 더 크게 흔적을 남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연 2회 발생을 하고요. 노숙유충의 형태로 땅 속에서 고치를 틀고 거기서 월동을 합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으면서 성충은 주광성, 주화성이 극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불로서 유인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방제를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봉지 씌우기, 이거 좀 잘 보세요. 자, 이 복숭아 심심나방에 해당하는 방제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봉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를 씌운다든지 과실이 뭔가 가해를 받기 전에 전문약재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 순나방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배나무, 뭐 아니면은 복숭아나무, 사과나무인데요. 얘는 성충 이렇게 생겼고요. 유충은 이렇게, 이것도 애벌레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다른 것보다 복숭아 나무의 신초의 선단부에 구멍을 뚫고 가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죠. 신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해를 받으면 아무래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신초 부분이 잘 커야 그래야지 훨씬 더 이렇게 클 수가 있는데 이제 생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선단부에 신초에 구멍을 내고 가해를 하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줄기라든지 아니면 과실을 가해하는데 특히 줄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선단부에 해당하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 잎이 시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배설물. 얘가 아까 얘기했던 심식나방은 어땠어요? 안에다가 배설을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바깥으로 똥을 보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배설물을 발견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3, 4화기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1화기, 2화기 정도는 어린 잎이죠. 어렸을 때 그런 애벌레죠. 이럴 때는 이렇게 신초나 잎을 가해하지만 얘들이 좀 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과실도 가해를 합니다. 자, 과실을 직접 가해하면서 변을 배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복숭아 심식나방과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충의 형태로 주변에 고치를 마찬가지 틀고서 월동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화기의 성충은 주로 복숭아 나무의 신초에다 산란을 해요. 신초에다 산란을 하니까 여기서 애벌레가 이제 여기 생성이 돼서 그래서 그 부화 유충이 가해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3, 4화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과실에 산란을 해서 이렇게 유충이 과실을 가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과실에 산란을 하기 전에 전문 약재를 활용해서 방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루깍지벌레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가루깍지벌레도 어마어마하게 그 과실이든지 이런 나무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가루깍지벌레는요, 실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얘는 매미목 가루깍지벌레과인데요. 자, 여기 나무 중에서 이런 나무들이 있고 깍지가 없고, 얘는 가루깍지벌레 특징이 뭐냐면 껍데기가 없어요. 없이 그냥 밀랍이라는 하얀 색깔 털로 뒤덮여 있는 흰 가루로 뒤덮여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얘는 수컷 성충은 무시충과 유시충, 얘 수컷입니다. 깍지벌레 수컷 처음 보셨죠? 예, 얘는 수컷이고요. 자, 얘가 암컷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 얘는 부화 유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화 유충이 아니라 부화 약충이죠. 자, 이 약충이 과즙을 쭉쭉쭉 빨아먹는 얘는 대표적인 흡집성 해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하고 거기다가 흡기를 넣어서 빨아먹는, 그러니까 주둥이를 꽂아서 빨아먹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 또 단점이 뭐냐면 응가를 싸요. 똥을 싸요. 그 똥이 끈적끈적해요. 감로라는 똥을 싸는데 그 끈적끈적한 똥 때문에 어떻다? 거기에만 먼지가 쌓이고 이러면서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연 1에서 3회 정도, 연 1회가 아니라 3회, 죄송합니다. 연 3회 정도 발생을 하는데 얘는 보통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깍지벌레는 그래서 알덩어리 자체를 품고 있는 상태로 월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다른 것보다 기계유제라고 하는데 기계유제는 말 그대로 기름덩어리예요. 그래서 기름덩어리로 도포를 해서 완전히 얘를 숨을 못 쉬게 질식사를 시켜 죽이지 않으면 굉장히 방제가 힘든 것이 바로 이 깍지벌레입니다. 가루깍지벌레든 깍지벌레는 깍지벌레 종류는 굉장히 방제하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꽃노랑 총체벌레 좀 보겠습니다. 자, 꽃노랑 총체벌레, 총체벌레 과에 속하는 아닌데 얘는 꽃을 좋아해요. 노란 색깔 총체벌레요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이죠? 자, 얘는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꽃나무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얘는 꽃 속에 있어요. 꽃 속을 가해하기 때문에 꽃을 망가뜨린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는 과실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렇게 좀, 어찌 보면은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얘는요, 굉장히 작은 곤충이에요. 되게 작고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탁탁 털어가지고, 그리고 꽃 속에 들어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꽃을 따서 이렇게 흰 색깔 종이에 놓고 탁탁 털어서 그렇게 해서 보면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왼쪽 턱이 발달을 해서 한쪽 턱은 크고 한쪽 턱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턱으로 약간 구멍을 뚫긴 하지만 약간 긁는다고 보시면 돼요. 긁어가면서 즙을 빨아먹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하나 꼭 알아두세요. 총체벌레는 뭐하다? 비대칭 입틀을 갖고 있다. 요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방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방제가 쉽지 않냐면 자, 지금 식물이 이렇게 있죠. 뿌리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꽃 속에서 막 가해를 하다가 이제 성충이 가해를 하다가 자, 어느 순간 이제 알을 낳아야 될 상황이 되면 이제 알을 낳겠죠. 자, 알을 낳으면 여기서 애가 부화를 해요. 부화해서 약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또 꽃을 가해요. 자, 이렇게 되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번데기가 되는 시점쯤 됐을 때 어디로?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번데기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어요. 그러면 땅에 있다가 다시 얘가 성충이 되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지상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럴 때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방제가 문제가 되겠죠. 방제를 할 때 위만 치지 토양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번데기는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 방제를 해도 밑에서 다시 어떻다? 부하해서 타고 올라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약을 치는 것이 총체벌레 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방제하기 어려운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꽃을 선호하죠. 꽃을 엄청 좋아합니다. 자, 약충과 성충이 어린 잎이나 아니면 꽃, 특히 이제 과즙에 즙을 빨아 먹으면서 기스를 내요. 이렇게. 이 상품성이 좋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스를 내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잎이 기형이 되거나 생육이 안 되거나 백색 반점이 생기거나 갈변돼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 뭐다 여러분? 그저 바이러스 매개충이다도 기억해 주세요. 바이러스의 매개충입니다. 연 5회에서 6회 정도 발생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충이 알을 낳아서 부화된 약충이 돌아다니면서 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번데기가 되는 시점에서 어떻다? 예. 번데기가 될 때는 토양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충으로 다시 우화해서 지상부로 나와서 조직에 알을 낳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약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약제 저항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약을 쳐도 사실 잘 방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벌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해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과 면충. 면충은 솜으로 덮여있는, 흰 색깔 솜으로 막 덮여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진딧물과에 속하는, 진딧물 같이 생긴 그런 형태의 면충이죠. 자, 얘는요,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솜 덮인 것처럼 이렇게 뭐 솜을 좀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흡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 새순, 줄기, 뿌리, 열매까지 다 흡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방제가 쉽지 않은 그런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저항성 대목을 사용하고 특히 약제를 살포해서 피해를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포도 유리 나방이라고 있는데요. 자, 얘는요, 딱 보기에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벌처럼 생겼죠. 근데 벌이 아니다. 뭐다? 여러분 얘는 그죠? 얘는 나방입니다. 자, 성충은 언뜻 보기에는 벌처럼 생겼어요. 자, 근데 얘는요. 해가지의 겨드랑이 같은 부분이죠. 겨드랑이 부분에 알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기를 뚫고 나무의 줄기죠.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겠죠. 자, 얘가 줄기를 뚫어서 들어가면은 그 줄기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줄기가 이렇게 말라 죽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이 가지에 줄기를 가해하고요. 줄기 속에서 월동하면서 나중에 이게 뿔로 튀어나와요.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 말라 이 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에다가 알을 낳는다. 알을 낳고 얘가 부화를 해서 거기서 유충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뭔가 가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지는 사실은 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죽는 고사에서 말라 죽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벌처럼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여러분? 나방이다. 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수목의 해충입니다. 자, 우선 우리 솔라방 우리 잘 알고 있는 뭐죠? 송충이가 솔라방입니다. 그래서 나비목의 솔라방과에 속하고요. 얘는 소나무류에 많이 발생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침엽수에 가해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나방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유충이 그죠? 솔잎을 먹고 솔잎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누렇게 고사하는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솔잎을 먹기 때문에 갉아먹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과 다음 해, 그러니까 얘가 가을에 한번 이제 가해가 되고 그 다시 이렇게 월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에 또 가해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밀도가 높아지면 굉장히 막 그 소나무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피해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1년에 1회 발생을 하고요. 여기 특히 이제 오령충에 해당한, 팔령충까지 있지만 오령충에 해당하는 아이가 이런 나무 껍질이나 이런 곳에 월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팔령충이 고치를 만들어서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발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는 요즘은 약을 많이 살포도 하지만 그리고 또 이 성충 같은 경우는 유화등 있죠. 유화등으로 유인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기도 하지만 천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은 송충 알존벌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은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기도 하고 천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충과 번데기 같은 경우는 고치벌과 맵시벌이 그 유충이나 특히 번데기를 이렇게
가해해서 방제를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천적의 이름도 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요즘 많이 발생하죠. 되게 심각한데 아까는 침엽수를 갉아먹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솔라방이 있다면 화렵수, 다시 말해 잎이 넓은 이런 화렵수를 갉아먹는 아이 미국 흰불나방 엄청 심각합니다. 자, 얘는요 퍼플러 뭐 이런 잎 넓은 거 있죠. 벚나무, 반풍나무뿐만 아니라 뽕나무 뭐 다양한 나무의 잎을 갉아먹습니다. 자, 얘는 난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알을 갖다 깔아요. 입에다 알을 깔고요. 그러면 무수한 유충이 나오겠죠.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그 거미줄 안에서 이렇게 가해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컷은 무더기로 알을 낳고요. 유충은 색 변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북미가 원산지고요. 화렵수의 160종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것을 가해하겠어요. 그죠? 자, 잡식성 해충으로서 특히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정원수, 지금은 과수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대표적인 뭐다 여러분? 미국 흰불나방이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연 1회 연 2회 죄송합니다. 연 2회 발생을 하고 번데기의 형태로 나무 껍질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이제 막 번데기가 되어서 나뭇잎 밑에 이제 있겠죠. 이렇게 있다가 얘가 다시 이제 부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해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화 유충 다시 말하면 막 아래서 깨어난 그런 유충들은 씨를 토해서 어떻게 해요? 거미줄을 치고 그 속에서 모여서 애들이 그것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잎을 갉아먹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지금 사실은 뭐 그런 농약 같은 걸로도 방제는 되지만 워낙 이 송충이나 아니면 이렇게 미국 흰불나방은 털을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4, 5령충 거의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그러니까 성충이 되기 전이죠. 전까지가 되면은 이미 막 그 털을 다 도포하고 있어서 약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잘 죽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천막 벌레 나방 아니면 텐트 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유충 집단들이 있죠.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유충이 씨를 토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씨를 토해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무리를 져서 생활을 하고요. 밤에 나와서 입을 가해를 해요. 밤에. 그러니까 낮엔 잘 보이지 않고 밤에 입을 식혜하죠. 식혜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대발생한 경우에는 나무를 모두 식혜하면 다른 나무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 1년에 1회 발생하는데 알 형태로 얘는 아까 그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 형태로 월동한다 그랬죠. 얘는 알의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화 유충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씨를 토해가지고 천막을 쳐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가해를 하는데 보통 사령충까지 그러니까 거의 성충이 되기 전까지 같이 모여 살고요. 오령충이 되면 그때 분산을 해요. 똘똘하죠. 자, 얘 어마어마하게 알을 낳죠. 똑같이 앞에 있는 미국 흰불나방이나 텐트나방이나 거의 알을 깔아요. 깔듯이 쫙 이렇게 붙여놔서 여기서 엄청나게 번식을 하죠. 그게 난괴예요. 알 덩어리, 난괴를 그렇게 해서 낳기 때문에 난괴를 빨리 제거해서 그렇게 소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오리나무 잎벌레인데요. 자, 잎벌레는 딱정벌레목 잎벌레과에 속합니다. 잎벌레 하면 기억하셔야 될 게 성충과 유충이 다 가해해요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성충도 마찬가지로 가해를 해서 오리나무의 잎을 식채를 하고 이렇게 유충도 돌아다니면서 엽육만 사사사 긁어먹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해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유충과 성충이 동시에 오리나무를 식혜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고 잎 뒷면에 얘도 난괴라고 해서 엄청난 알 덩어리를 넣습니다. 그렇게 산란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니까요. 1년에 1회 발생하는데 얘도 낭 속에서 성충으로 월동을 하네요. 성충으로 월동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전문약제가 있고요. 특히 월동 성충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살포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무당벌레, 그죠? 천적인 무당벌레로 활용해서 그렇게 해서 방제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다양한 그 벼에부터 시작해서 벼에 발생하는 해충부터 시작해서 수목에 관련된 것까지 좀 여러분이 좀 많이 아셔야 될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